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얻어보도록 할 텐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아직도 포트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2차 전지 좀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최근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셔서 2차 전지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위원님 좀 특별히 모시자고 했습니다. 2차 전지 궁금하신 분들이 워낙 요즘 많은 상황이어서 오늘 좀 해법을 좀 얻어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한병화 위원님이 언제였나요? 그때 우리 공매도 재개될 때 그 시기에 아마 그 리포트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오히려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2차 전지 오히려 지금 저가에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런 리포트를 보고 제가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런 입장이나 스탠스가 지금도 여전하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네, 그럼요. 네. 당연히 유효합니다. 제가 한 거의 2년 가까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리포트를 계속 적어서 이제 아마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감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렇게 이제 그 부정적인 보고서를 과거에 이제 적었던 이유는 전기차에 관련된 성장 속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이제 제가 감안을 해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독 K 배터리 주가들만 이제 급등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워닝 사인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글쎄 한 6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비율을 바꾼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보고서를 썼던 것은 그때하고 반대죠. 특히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크기가 유럽이 이제 우리 업체들한테는 가장 큰 시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유럽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부진했었는데 유럽의 성장 속도가 이제 다시 정상화될 것 같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고요. 미국은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안 좋게 할지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미국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유럽이 제 생각보다 지금 조금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기본적인 생각은 유지한다.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고 배터리 쪽 종목 쪽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손실을 많이 보셨겠죠. 그런데 이걸 뭐 절망적으로 보고 그냥 버리실 때가 아니고 유지를 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좀 분할을 매수해서 저점 매수를 해 들어갈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한병화 위원님 뭐 많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한참 이제 몇 년 전에 2차 전지 진짜 광풍이 불 때 그때는 이제 좀 위험하다라고 사인을 주셨었고 이제는 오히려 또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완전 메말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럽 쪽에 뭐 판매가 뭐 늘어난다라고는 하지만 미국 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 전기차나 IRA나 AMPC에 관련해서 자꾸 우리 이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그런 정책을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시선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유럽 쪽의 판매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체감이 많이 되다 보니까 투심이 완전 메말라 버린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 트럼프가 이제 그 부리는 그 객기 뭐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사실은 투자자들한테 심리 상태는 좋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 전기차와 관련된 뭐 나몰라라는 정책들이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은데 또 반작용이 있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사실은 ESS 관련된 배터리 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미국 그 ESS 설치량의 거의 한 뭐 90% 이상이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쓰거든요. 그리고 뭐 일부 또 뭐 CATL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GM도 사실은 중국 업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LFP를 미국 시장에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구체적인 뭐 일부는 네. 건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 포드 CEO도 만약에 지금 IRA 수정안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네. CATL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그 시카고에 짓고 있거든요. 이거는 힘들 것 같다. 이 공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예상보다는 성장 속도 낮아지겠죠. 낮아지겠지만 사실은 그런 이면의 어떤 좀 우리 K 배터리가 가지는 수혜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미국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 유럽 시장이 이제 얼만큼 다시 재성장세로 올라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김에 유럽 쪽의 이 전기차 판매나 성장 속도가 말씀해 주신 거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원래 제가 그 예상하기로는 올해 한 6% 정도 네네. 전년 대비 성장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네. 16%.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올라오는 속도로 봤을 때는 아마도 20% 중반, 25%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고요. 현재까지 지금 속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하반기에는 제일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큰 독일에 네네. 보조금을 다시 주는 지금 이슈가 지금 부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EU 전체에서 올 초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을 내면서 사회적인 리스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네네. 또는 기업용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 의무 판매 비율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호재들이 사실 하반기에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EU가. 네. 그리고 EU가 이제 전기차 전기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의무 판매 제도인데 네네. 큰 CO2 배출 벌과금을 내게 돼 있죠. 이런 규정들을 원래 연 단위로 하기로 하다가 3년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네. 3년 평균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보다 내년 가면 부담이 훨씬 더 커지거든요. 올해는 사실은 뭐 조금 여유가 있죠. 한 3년 남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전기차 확대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굉장히 잘 버티면 됐는데 올해가 예상보다 더 좋은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그동안은 우리가 고객사인 유럽의 전기차 판매사들이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긴 뭐 6개월 이상 뭐 길게는 한 1년 가까이 지금 속도 조절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재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좀 배터리를 스타킹해야 되는 그 리스타킹 사이클에 좀 의미 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파실 때는 아니다. 사실 분들은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의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주가 하락이 최근에 다른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많았어요. 과도하게 빠졌어요. 이거는 뭐하고 동일하냐면 2년 전에 우리나라 배터리 종목들만 주가가 올랐었죠. 과도하게 올랐던 다른 것처럼.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배터리 주가들은 계속 빠졌었고요. 네네. 우리는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에 있던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이제 누르면서 사실은 최근에는 해외 관련 배터리 업체들의 소재나 부품 업체들의 주가는 뭐 오히려 중국 업체들은 좀 올랐고 유럽 업체들도 최근 단기간에 보면은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업체들만 좀 심하게 빠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이제 다분히 투자 심리적인 이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죠. 네. 뭐 사실 2년 전에 급등할 때 정말 광풍이었잖아요. 진짜 흔한 말로 정말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이제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던 것이 또 일순간에 너무 확 빠지다 보니까 지금의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그때 위원님이 쓰신 리포트 잘 읽어봤었는데 그때 쓰신 내용이 그럼 결국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되더라고요. 유럽 쪽에서의 시장이 좋아지고 또 어쨌든 미국에서도 계속 사업을 할 텐데 우리 업체들이 결국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든 뭐 유럽에서도 뭐 중국 배터리를 이제 유럽도 중국 배터리를 약간씩 줄여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어쨌든 현지화를 미리 준비를 좀 해놨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배터리 줄이고 손잡을 때는 우리나라 업체들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논리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은 완전히 이제 중국 배터리를 차단하는 쪽으로 네네. 정책 방향이 이제 그렇게 확정이 됐고요. 사실은 바이든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공간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성장 속도는 낮아지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경쟁 구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최악이다. 이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유럽에서 그동안 이제 계속 중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점유율을 잠식을 당해 왔었거든요. 네네.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다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제 정도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세로 나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데 저는 뭐 내년 정도부터는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이번 주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GM이 LG 엔솔이랑 삼성 SDA한테 LFP 라인 좀 늘리자라는 식으로 요청을 했다고. 뭐 근데 오늘도 뭐 포드 이야기가 나오면 만약 포드도 이런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보면 미국 쪽에서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뭐 워낙 그 타이트하게 예전에 IRA의 초안에 들어가 있었던 해외 우려 집단 FEOC라고 하는데요. 그 규정보다도 이번에 수정한 수정안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국에서 나오는 배터리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소재나 부품까지도 아마 차단하는 쪽으로 네.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삐걱거릴 수도 있어요.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중국 소재나 부품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근데 어쨌든 이게 조금 긴 그림에서 본다면 우리 업체들은 충분히 이거를 사실은 뭐 단가 이슈지 네. 기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걸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업체들한테는 미국의 LFP 시장도 한국 업체들이 이제 완전히 그 다 장악하는 그런 지금 추세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유럽 쪽의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어쨌든 중국 배터리를 완전히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제로 우리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우리 업체들도 어쨌든 전기차 배터리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변화하고 있잖아요.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ESS나 뭐 삼성 SEM 전고체 배터리 뭐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쓰고 있고 ESS 쪽도 좀 궁금합니다. ESS가 뭐 최근에 이야기 많이 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결국에 캐즘 돌파하는데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ESS나 다른 쪽으로도 확장하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 뭐 반전의 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는 얘기죠. 원래 ESS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보면 전기차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네네,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워낙 글로벌리 재생에너지 설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 글로벌 전체에 세워진 풍력 태양광 설치량 합계가 560기가 정도 됐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ESS에 다 해서 끊김없이 가기 위해서는 사실상 연간 한 1000기가와트 아워 이상의 배터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고 네. 일부 이제 국가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ESS 설치량이 작년도에 거의 40기가와트 아워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이 정도면은 60kWh짜리 배터리를 감안하면 약 80만 대 정도 전기차예요. 근데 작년에 미국의 전기차가 BEV, PHEV 합쳐서 150만 대 팔렸으니까 ESS 시장이 얼마나 많이 커진 겁니까? 굉장히 많이 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준비를 잘 하면 지금 이미 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하면은 뭐 전기차의 어떤 부진을 좀 만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산업이 좋은 것들이 적용되는 인더스트리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확장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로봇 관련해서 로봇 아주 배터리. 고밀도 배터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중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보다 앞선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뭐 전고체 배터리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아마도 그 하이니켈 배터리 쪽에서도 뭔가 좀 그쪽에 또 돌파구가 열릴 것이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너무 배터리 부분을 부정적으로 네. 보시지 지금 않아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계속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 없다라고. 뭐 어쨌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저것 여러 방면을 확장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거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로봇, 뭐 우주 산업에 들어가는 배터리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준비를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우리나라 업체들 사이에서 뭐 움직임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에 GM이랑 뭐 이야기도 나왔지만 사실 어제도 저도 깜짝 놀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뭐 보셨겠죠, 위원님도? SK온이랑 뭐 포스코 퓨처엠이 갑자기 뭐 합병을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물론 뭐 지금은 아니다라고 양사가 다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또 뭐 삼성 SDI도 포스코 퓨처엠도 유상증자를 막 하고. 뭔가 지금 움직임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업황이 안 좋을 만큼 안 좋구나. 그렇게 네. 보시는 게 맞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으면 한때 그룹의 미래를 담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배터리 사업 부분을 저렇게 서로 빅딜을 하려고 할까? 네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업황에 사실은 그 바닥 시그널이 보통 이런 데서 나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증자를 해야 되고, 네. 투자자들은 또 이제 그걸 이제 못 참는 거죠. 증자를 하게 되면 어쨌든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야 정말 안 좋구나 해서 이제 주식을 파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거의 업황의 최고 바닥에서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입니다. 안 좋은 상황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근데 되나요? 이제 이 부분을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뭘까요? 과연 그러면 전기차 산업이 네. 이대로 구조적으로 무너질 건가? 뭐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 뭐 이제 3년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쵸? 네. 트럼프가 끝나고 난 뒤에도 미국 시장 계속 부진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의 답은 명확하죠.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그냥 대세인 것만은 이미 확정이 된 시그널이에요. 이미 중국은 50%를 달성을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중국 같은 방향으로 유럽과 미국이 가는 것은 사실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직 유럽은 이제 20%대 초반, 미국은 1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평균 한 5, 6% 정도쯤 그렇네요. 돼요.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한 8, 90%, 뭐 90% 이상 가는 게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았죠. 그쵸. 이제 성장의 어떻게 보면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분명히 좋은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그 과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2차 전지 말씀해 주신 것은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고 뭐 이런 뭐 우리나라 업체들 뭐 유증을 하고 뭐 합병을 한다 이런 이야기 결국에는 뭐 시장이 재편되는 거 아닌가?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 뭐 노스볼트도 막 파산하고 중국에서도 배터리 업체들이 막 수백 개 있었는데 확 엄청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런 재편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진짜 이제 바닥을 통과하고 캐즘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고난의 행군 중인데 그렇다면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바닥을 통과하는 시그널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업황이 좀 개선됐구나. 시장에서도 심리가 좀 개선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당연히 유럽의 판매량, 네. 전기차 판매량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도 괜찮았었는데 네. 1분기에 이제 유럽의 CO2 배출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바뀌는 이런 네.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컨빅션을 이제 확신을 못 가지는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페널티 규정을 올해 연도별로만 하다가 3년 평균으로 바꿨기 때문에 올해 조금 덜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금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분기처럼 2분기에도 과연 그럼 규정이 이제 이미 바뀐 상태니까 잘 팔리고 있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면 되겠죠. 1분기하고 2분기가 큰 차이 없이 한 20% 중후반 정도의 성장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
유럽의 메이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해서 빨리 파는 그런 이제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나오게 될 뭐 빠르면 6월 뭐 이 정도쯤 나오게 될 독일의 보조금 이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기업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라든지 관용차나 이런 거. 사회적인 저가 전기차에 대한 사회적 리스 프로그램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오는 정책 흐름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시면 좋다. 유럽이 미국의 2배의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전기차 2차 전지 쪽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한병화 의원님은 오히려 유럽을 봐야 된다. 더 큰 시장이고 성장 가능성이 더 큰 쪽은 어쨌든 유럽이니까 유럽 쪽의 그런 정책이나 지표들, 판매량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코멘트를 힌트를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배터리 역발상 투자 전략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한병화 수석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뭐 못 다뤘지만 다음에 한번 신재생 에너지도 네. 위원님의 인사이트 듣고 싶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